어쩌면 내가 순례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현장에서 부닥쳤는데 네. 나는 주로 이제 간디 얘기에서 많은 것들을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사람도 아닌데 현장과 연결시켜서 불교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2000년 초에 순례할 때 주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왜 체게바라 얘기를 않고 간디 얘기를 하냐. 그 당시 대부분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체게바라 어쨌든 뭐 혁명의 영웅으로 평가되는 분이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디 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칼럼까지 썼어요.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디하고 체게바라 비교해갖고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체게바라는 혁명의 영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싸움 방식이 게릴라전이잖아요. 게릴라전은 뭐예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고 자기 약점은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간디는 싸움인데 이게 지금 독립운동이라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약점을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자기 약점을 은폐하지 않아요. 전략 다 공개해요. 근데 왜 그러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진 않은데 그 행간을 새겨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은 행위한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정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분노와 증오 또는 뭐 독점과 지배 이런 야심 분노와 증오라고 한 이런 분노와 증오로 뭔가를 하게 되면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분노하고 증오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독점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로 간디 같은 경우는 비폭력 평화적으로 하니까 상대에게 분노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또는 뭐 승리, 독점, 지배 이런 야욕 같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그러니까 간디 자체가 그런 험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분노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또는 뭐 독점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인간답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디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랄까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고 자기 약점을 은폐하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록 뜻한 바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상대의 약점을 자기 약점을 은폐하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질적으로 보면 인간의 품격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품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스님, 만약에 인간이 짐승과 맞서 싸울 때 그 방식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3.1운동이 비평화 만세운동이어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설에서는 그때 맞서 싸우는 일제는 짐승이었다. 우두한 짐승이었는데 짐승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서 비폭력 평화 만세운동이 가당키는 한가.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 대신에 그 집에 곳간에 가서 낫이건 쇠사랑이건 무기를 들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짐승을 하나씩 그렇게 맡아서 처리했으면 이 35년 동안 그런 모든 식민 정책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분도 있거든요. 아니 뭐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짐승 얘기가 아니고 사람 얘기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때로는 사람도 짐승 같은 놈이 있을 수는 있죠. 짐승보다 더 짐승 같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이다, 일단. 짐승은 일단,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상황을. 쉽게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비록 짐승 같은 놈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가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말이 안 통하는 대상. 비노바 바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도 열고 들어갈 문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문을 찾기 위해서 또는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쳐부시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문제가 폭력적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아내고 그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찾아내고 그래서 열어서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숙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얘기는 짐승 같은 놈이니까 짐승같이 그냥 다뤄야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깊숙이 내용을 다뤄보면 그건 다른 얘기가 가능해지기도 하고 다른 길이 가능해진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짐승 같은 또는 짐승보다도 더한 인간이 그 인간으로 궤도되는 어떤 작은 문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머리털 달린 짐승은 고쳐 못 쓴다는 말도 있는데. 아니 뭐 그런 말도 있죠. 없지 않겠죠. 다 그거는 그렇지만 그거는 뭐 일상 경험 속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이제 부처님도 소위 이제 어쩌면 그 살인마라고 하는 것 이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쨌든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가장 완성도 높은 삶을 이루어내게 하고 또 실제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떤 보복이 들어와도 분노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편안하게 기꺼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벌 받는다 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일반화되어진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 갖고는 우리 삶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일반화되어진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성찰과 더 깊은 관찰과 또는 분석, 진단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